요 아이의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단순한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 그냥 사각형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Shift 누르면 정사각형 그리겠죠. 배경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테두리는 건너뛰고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색깔이 두 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형태가 어떻게 돼요? 절반의 절반이니까 이 아이를 스케일로 줄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을 부어서 정렬로 맞춘 다음에 패스파인더로 자르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 상단에 오른쪽 하단에 두 개를 남길 건지 반대로 지울 것인지 여러분 자유예요.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일부러 반대로 했어요. 이 둘을 그룹하고 왼쪽에 있는 아이와 함께 정렬로 맞춰주시면 일단은 형태가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되느냐? 큰 틀이 되었던 이 박스를 오브젝트 쉐입 아니구나 패스구나 패스 옵셋 패스를 이용하신다면 끝에 약간의 라운드 해서 얼마만큼이 될지는 여러분의 자유로 오케이 하면 그만큼 커지겠죠. 색깔은 그냥 다른 걸로 제가 줬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자르고 보시면 되겠죠. 잘라요. 그룹 해제를 해요. 필요 없죠? 삭제. 필요 없죠? 삭제. 구멍이 뚫려 있으니 그대로 합쳐주면 위에 있는 형태처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더라. 자, 이게 최종이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웃라인 상태로 놓고 보더라도 깔끔하게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자, 두 번째 거는요. 자, 지난 시간에는 동그라미 통째로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할게요. 똑같이 선을 주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야지 가운데를 잡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 하나 그릴게요. Alt, Shift 같이 누르고 그려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오른쪽 거는 이 포인트 하나만 딱 잡고 지우면 위아래 선이 같이 지워져요. 반은 지웁니다. 왜? 양쪽을 한꺼번에 하는 건 힘들잖아요. 왼쪽 하나만 해서 리플렉트로 반전시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나면 이 아래 부분 컨트롤 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냥 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절하면 되니까. 때로는 이렇게 뭐 꺾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처리를 할 겁니다. 똑같이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를 저는 다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리플렉트 툴로 Alt로 클릭 카피. 자, 그럼 전체적인 느낌이 다 나온 거고 조금만 조정을 쓱쓱쓱 해서 맞춰주고 자,
위에 있는 거 잠깐 숨길게요. 위에 있는 부분 연결해줘야죠. 버튼. 아래에 있는 부분 연결해줘야죠. 버튼. 패스파인더로 합치셔도 전혀 관계없는데 잘못하면은 사이가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으면 괴상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저는 이렇게 단축키로 사용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버튼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복사할 거고요. 자, 미리 복사할게요. 자, 그리고 오브젝트에 패스에 옵셋 패스 왼쪽처럼 해볼게요. 똑같이 일정량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만들면 바깥에 있는 면 바꿔주고 구멍 뚫어주면 되겠죠. 자, 숨겼던 가이드 나타나게 하고요. 가운데 기준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었으니까 또는 요거를 한 번 더 정렬해주고 패스파인더로 그대로 자르면 자,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색깔 부여해서 필요 없는 아이만 두 개를 삭제 하면 합쳐도 되겠죠. 합치기 전에 사이가 살짝 붙어 있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 안에 있는 거 두 개를 똑같이 옵셋 패스로 살짝, 너무 많네요. 0.1 약간만 옵셋을 주면 겹치고요. 그대로 합치면 해결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번엔 위에 있는 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고를 동그라미를 가운데 기준으로 쓱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누르고요. 그냥 오른쪽 상단으로 그렸을 뿐이에요. 근데 정원이 아니고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약간. 실제로 S는 약간 찌그러진 게 맞죠? 이 아이를 그대로 카피합니다. 아래로. 쓱 내리면 끝에 살짝 걸리는 거 보이죠? 이게 걸리는 이유는요. 메뉴 뷰에 보면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으면 필요한 곳마다 살짝살짝 걸려요. 필요한 위치에 맞춰서. 이때 밑에 있는 아이는 사실 위에 거보다 좀 더 커요.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래를 조금 더 슬쩍 키우시는 게 좋아요. 약간만. 뭐 비율에 맞춰 조금 더 키우면 안 되나요? 이런 것도 돼요. 이건 이제 눈을 보시고 효과적으로 잡으시고. 자, 위와 아래를 기준으로 동그라미를 쓱 맞출게요. 완전히 똑같이 맞추실 필요는 없지만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치겠습니다. 이왕이면 아래쪽 라인을 맞추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이렇게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딱 가운데일 필요는 없지만 간격과 내용 유지하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면 색깔 없애고요. 선만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선의 두께가 제법 필요하고요. 완전히 붙은 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테니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기 좀 더 보이지? 네, 잘 보이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직접 선택 툴로 요 S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죠? 따라가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 필요 없겠죠? 이 부분을 지울 거예요. 딜리트. 아래쪽에 동일한 왼쪽 상단 이 부분 필요 없겠죠? 지울 거예요. 아마 잘 그렸으면 이게 딱 맞았을 텐데 저는 잘 못 그려서 안 맞은 것 뿐이죠.
키보드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이거 딱 맞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가운데 정렬 해놓고 해야겠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 쓱 왼쪽 상단 직접 선택 툴로 선만 잡았어요. 선만 잡고 딜리트. 그럼 요 두 개 연결됐잖아요. 요 두 개에 있는 점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연결 빵.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왼쪽은 어떻게 연결하느냐? 여기서 바로 하면 좀 안 이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점을 요쯤 적당한 곳에 한 건데 점을 하나 추가를 해요. 툭 이렇게. 자, 점을 일부러 하나 추가를 해놓고요. 여기서 요 중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지워요. 자, 지웠어요. 자, 그 상태에서 큰 원에 있는 요 아까 포인트를 S의 끝에 있는 이 포인트, 자, 두 개를 잡았어요. 클릭하고 클릭하면 정렬은 키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뭐 키가 필요 없이 어쨌든 간에 저는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정렬, 아래 정렬. 정렬은 이렇게도 먹어요. 일부분이. 이 점 두 개를 연결할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동그라미에서 요 사이에다가 점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펜툴의 플러스를 가지고 가져와서 툭 찍었죠. 직접 선택 툴로 오른쪽에 있는 포인트와 아래에 있는 포인트 사이를 요거 지웁니다. 딜리트. 키보드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맥은 딜리트 없으니까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의 위쪽에 있는 점과 S의 끝에 있는 점을 잡아요. 이게 얼라인 투 키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정렬, 오른쪽으로 왔죠? 아래 정렬, 내려왔죠? 이 점 두 개를 하나로 합쳐라. 합쳤죠? 네. 그럼 둘은 연결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전 얘를 뭐 할 거냐?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는 빼는 것도 있다는 얘기겠죠? 점 빼는 거. 다시 점을 뺍니다. 그냥 단순 연결하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아래에 있는 S에 얘를 쓱 밀어요. 어라? 위에 있는 얘를 핸들을 또 쓱 밀어요. 거의 다 된 것 같이 보이죠? 자, 모양 이쁘게 잘 조절을 하시고 조금 더 제가 위치를 잘 잡았다면 얘를 조금 더 잘했을 텐데 약간은 더 뒤로 뺄게요. 점 하나 추가해서 빼기. 자, 약간 더 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약간 공간들이 있죠? 필요한 만큼 두께 맞춰주고 요거 직선 툴로 적당한 각도, 이 각도가 뭐냐면 요 라인에 들어가는 각도만큼 똑같이 맞춰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될 겁니다. 얘는 두께가 가늘어도 상관없어요. 요 S 부분도 하나를 쓱 될 거예요. 왜? 이대로 S는 면을 갖출 거고 그대로 두 개의 라인을 패스파인더로 자를 거기 때문에 아이고 자를 거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하자면 끝에가 너무 뾰족하거든요. 그러니 옵셋을 이용해서 저는 약간 더 주면
라운드로 인해서 동글동글하게 표현이 되겠죠? 자, 안 보고 만들었더니 좀 과하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결론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밑에 거는 3개가 원리가 다 똑같아요. 하나만 제대로 파악했다면 나머지는 유추는 가능해요. 최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건 그래도 잘 보이죠? 쉽게. 가로선이 보이게 로테이트 툴로 사용하시면 90도 카피. 자,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자, 이 한번 그려볼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Alt Shift 눌러서 맞춰줍니다. 위에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위에 모양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사각형이니 사각형으로 저는 할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각형으로 했는데요. 되게 신박하게 오각형으로도 가능합니다. 오각형 어떻게 해요? 그리다가 방향키 아래로 내리면 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돌리면 되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전 사각형으로 할 건데요. 사각형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딱 되고 직접 선택 툴로 왼쪽과 오른쪽 잡고 스케일 툴. 잘 안 보일라나? 자, 스케일 툴로 중심 보이시죠? 아래는 안 잡았어요. 바깥에서 가운데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위에가 모여요. 어때요? 잘 잡혔죠? 그때 살짝 동그란데요. 동그란 거는 뭐 라인으로 두께 하셔도 되고 옵셋 하셔도 되고 이거 몇 번 해봤으니까. 그럼 여기 끝에 뭐가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레디우스. 레디우스로 잡으셔도 됩니다. 옛날 버전이었으면 이게 안 됐지만 최신 버전이니까 전혀 상관없이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자, 레디우스 없던 시절에는 정말 곤혹이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따로 이렇게 하나를 그려요. 그래서 이거를 정렬로 그쵸? 위를 잡아요. 그리고 얘를 다시 왼쪽 잡아요. 그리고 얘도 사실은 처음부터 기울이면 안 되니까 왼쪽에 딱 수직으로 맞춰 놓고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를 잘라요. 그리고 큐팅이 나간 거 지우고 다시 얘네를 합치고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다시 얘네만 잡아서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그럼 안 맞는 건 한 번 더 보정해야지 뭐. CS6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버전이 올라오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끝이에요. 굉장히 좋아졌죠? 자,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열심히 로테이트 툴로 Alt, 중심, 클릭. 45도, 카피.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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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왜? 방금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을 반복하려고. 안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바깥에 거 잡아서 컨트롤 C, 컨트롤 F, Alt와 Shift 누르고 쭉. 왜? 그래야지 같은 자리 그대로 안으로 줄어들고 한꺼번에 패스파인더 잘라내면 되니까요. 자르고 나서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만 삭제하시고 다시 합쳐주시면 되겠죠. 안에가 좀 작네요. 자, 직접 선택 툴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Alt 누르고 안쪽에 요 닫혀진 동그라미잖아요.
Alt 누르 클릭 딱 하면 하나를 클릭했을 때 얘와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을 쪼로록 잡아요. 이 상태의 스케일로 아이고 캔슬. 이 상태로 스케일을 좀 더 키울 수가 있겠죠. 잘 안되네요. 자, Alt 클릭 스케일 빵. 이렇게. 이거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이 원리를 그대로 두 번째 거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선이 보이시죠? 그러면 쉽게 팔면체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오네요. 6, 7, 8.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에 그냥 선을 하나 그리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직접 선택 툴로 오른쪽에 있는 이 선 보이시죠? 이 선만 딱 잡아요. 컨트롤 C 가능합니다. 좀 작게 하고 할까? 얘만 직접 선택 툴로 선만 잡아서 컨트롤 C, 컨트롤 F 하면 선만 이렇게 따로 빼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느냐? 선에 필요한 만큼 두께를 주시고, 그럼 그대로 쓱 늘려 버릴 수 있겠죠.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대로 돌릴 건데 여기 어설프게 맞으면 튀어나가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 하실 때는 그런 거에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좀 쉽게 다루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 그대로 일단 면으로 만들어 놓고 할까요? 면 처리하고요. 면 됐죠? 가운데 로테이트 툴 가지고 Alt 클릭, 컨트롤 Y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Alt 클릭 됐네요. 카피,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계속 그대로 됐죠? 자, 그럼 이 상태로 저는 뭐 할 거냐? 그냥 바로 합치겠습니다. 빵. 왜? 어차피 동그라미 안에서 이만큼 뜯어낼 거니까. 동그라미 모양 안에서 뜯어낼 거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돼요? 구멍 내면 되죠. 우리가 배운 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분할. 첫 번째, 두 번째 뭐지? 이거 구멍 내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이걸로 하셔도 돼요. 한 방에 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개만 알려드렸으니 자르고 더블 클릭 들어가서 선택하고 동일한 색상을 선택해서 지우셔도 되겠죠. 방법은 자유. 하지만 각도가 달라요. 이 상태에서 45도만큼 돌린 거잖아요. 로테이트를 45도 나누기 2 절반만큼 다시 나누면 그대로 각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셔야겠죠. 언제나 딱 하나의 형태만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라. 뭐 컬러풀한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단색인 경우에는 자, 선도 없고 면만 일부러 계속 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 모양. 자, 이 모양은 약간의 좀 페이크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요.
왼쪽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러니 동그라미를 딱 맞춰 안 그리고 약간 바깥에서 그리셔야 돼요. 약간 바깥에서.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미 있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전 이렇게 할게요. 가운데 있는 이 큰 동그라미를 그냥 쉽게 안쪽으로 두께를 주겠습니다. 이게 더 편할 테니까. 선이에요. 이거 그대로 면 처리하면 되겠죠? 짠. 왼쪽에 있는 거 사이 간격 있죠? 두께 주고 면의 색깔 줄게요. 자, 너무 적이니까 바깥쪽으로 조금 할까? 자, 이렇게 적당하게 해놓고 그대로 옵셋 해도 전 더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익스펜드 줄게요. 자, 뒤에 있는 아이와 패스파인더 자를 겁니다. 자르기 전에 지금 자를 건 아니니까 이대로 갈 거라는 것만 인지하십시오. 맞죠? 필요하면 조금 더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오른쪽에 선 두께 그대로 익스펜드 하십시오. 너무 두꺼운가? 조금 줄이고. 사실상 다 했어요. 왜? 가운데 제가 지워버렸기 때문에 조금 티가 안 나긴 하지만 자, 하나 그어놓고 다시. 자, 가운데 기준으로 뭐 하면 됩니까? 하나, 둘, 돌리면 되죠. 로테이트 툴로 Alt 클릭 120. 잘 모르겠는데요. 360 나누기 3. 카피 컨트롤 D 하시면 이대로 검은색인 아이들과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검은색인 아이들과 함께 노란색을 패스파인더로 커팅 하시면 됐네요. 잘 됐죠? 만약에 이 녹색 부분을 조금 더 작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한꺼번에 자르세요. 물론 여기 문제가 되는 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르고 나서 검은색과 내용들을 먼저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패스파인더로 합치면 되기는 하죠. 이 아이를 아예 한 덩어리로 바꿔주겠습니다. 컬러풀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그냥 JPG나 PNG로 저장해서 쓰시면 돼요. 또는 SVG로 쓰시면 되는데 나는 이 아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폰트어썸이나 구글 아이콘 뭐 이런 식으로 아이콘으로 제작해서 쓰고 싶어, 폰트로 제작해서 쓰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이 형태 그대로 오브젝트 컴파운드 패스에 메이크를 눌러서 아예 하나의 면으로 바꿔 주십시오. 색깔은 검은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컬러 모드는 원래대로면 RGB가 맞고요. 바꿀 거예요. 옮길 겁니다만 자, 컴파운드 패스로 한 덩어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거를 새로운 문서에다가 저장하십시오. 하고 사이즈는 관계없어요. 그냥 새로운 문서에다가 담으세요. 그룹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룹이 아니라 컴파운드로 저장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하셔도 전혀 관계없긴 하지만 가끔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트보드 Shift 영문 O 누르시면
왼쪽에 있는 아트보드 툴이죠. 이 아이를 요렇게 이 아이콘 사이즈에 최대한 근접하게 맞춰서 배치해 주십시오. 더 좋은 건 이 모양 자체도 사이즈가 적당하게 이쁘게 딱 만들어져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RGB 모드고요. 당연히 픽셀이겠죠. 컬러는 RGB에 블랙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냥 보이게 하려고 한 것 뿐이에요. 아트보드는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어 주셔서 배치를 해놓고 이왕이면 정 가운데까지 해놓고 나서 이 아이를 그대로 Save As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일러스트로 저장하시든 EPS로 하시든 PDF로 하시든 SVG로 하시든 표준은 EPS와 PDF, 일러는 AR 상관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에러 없이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SVG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SVG로 그냥 아이콘이라고 쓸게요. 자, 저장 누를 거고요. 아트보드째 저장할 거면 유저 아트보드 쓰시면 되고 아트보드 신경 안 쓰고 아이콘만 쓰겠다 하시면 요거 빼면 됩니다. 저장 누르시면 버전 물어보는데요. 그냥 1.0이든 1.1이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그대로 OK 눌러주세요. 다시 컴파운드로 처리한다는 것과 동일한 색과 사이즈 맞춘 다음에 저장을 SVG로 한다.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저장을 했으니까 웹페이지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 웹페이지 주소를 어디로 할 거냐면 ico 문.io로 갈 겁니다. ico문이라는 주소로 이동할 거예요. 자, 이곳은 어디예요? 아이콘을 폰트로 불러와서 쓰는 아이잖아요. 이 뒤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 자, 그럼 여기서 뭐 하려고 이렇게 왔느냐? 오른쪽에 보면 아이콘 문 앱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이콘 문 앱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콘 문을 쓸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만들어서 쓰려고 합니다. 그때 아이콘 문 앱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으로 오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이런 아이콘들을 내가 직접 써도 상관은 없지만 얘가 아니라 제가 쓸 건 이거 아니에요. 켜져 있어도 돼요. 근데 그냥 끌게요. 안 보이게. 자, 이 자리에다가 왼쪽에 보시면 Import 아이콘 보이시죠? Import 아이콘 버튼 눌러서 저장하셨던 SVG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십시오. 그럼 이렇게 불러와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저장할 때 이 아이들은 그룹이 아니고요. 절대 그룹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의 컴파운드 패스로 딱 하나만 저장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 주변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아이를 그대로 저장할 건데 저장할 때 저장할 때 유저 아트보드를 체크하면 요 범위까지 포함되는 거고 체크를 안 하면 아이콘 딱 요만큼만 저장하는 겁니다. 지정된 어떤 크기가 있긴 하지만 그냥 했어요. 자, 임포트로 선택해서 불러온 거죠. 두 개를 불러왔죠, 제가. 하나는 지우겠습니다. 선택하고 위에 휴지통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 그럼 요 아이 가지고 뭐 할 거냐? 선택했죠. 아래 보시면 이 아이를 제너레이터, SVG and more 해당하는 이 아이를 다른 어떤 형식으로 SVG와 함께
저장할 것인가요?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 누르시면 SVG와 PNG로 저장하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파일 이름이 아이콘이어서 그런지 아이콘 이름 그대로 저장하게끔 되어 있네요. 저는 렌즈 쓰면 되겠죠. 하지만 요거 말고 우리가 할 거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의 아이로 저장할 거예요. 왼쪽의 아이도 우리가 SVG나 PNG 같은 거 쓸 테니까 다운로드 누르시면 당연히 압축 파일 안에는 해당하는 문서의 이미지를 PNG와 SVG로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요령까지 다 들어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하지만 제가 써야 되는 아이는 이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Generate 폰트라고 얘기 들었어요. 클릭하시면 자, 렌즈라는 이름으로 제가 방금 전에 바꾼 거니까 렌즈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파일 이름 여기 E9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아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E900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 get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눌러보시면 펜 태그로 클래스 이름을 아이콘 대시 렌즈라는 이름을 쓰면 동작을 할 거다. 이때 사용하는 요령은 여기 컨텐트 E900이라는 여기 써있던 이 이름이죠. 이름을 입력을 하면 그대로 내용이 반영이 될 거다. 엔티티 코드로는 n-xe900이라고 써주면 적용이 되더라. 언제? 폰트니까 폰트로 불러올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900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면 바꿀 수 있나 볼까요? F 아이콘 FLENG 잘 안되네요. 아무래도 잘 바꿀 수가 없나 봅니다. 바꿀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숫자는 되네요. F001 되긴 되는군요. 자,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바꾼 상태에서 그대로 다운로드 눌러볼게요. 그대로 가셔도 돼요. 근데 테스트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에 어떤 기능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눌러볼게요. 다운로드. 자, 그랬더니 다운 받아줬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니까 이번엔 SVG와 PNG가 아니라 폰트로 다운받게 되어 있습니다. SVG는 그대로 있고요. EOT와 TTF, WOFF 웹 폰트로 바뀌었죠. 데모 파일에는 JS와 CSS, 즉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폰터썸에서 무조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미지를, 물론 폰터썸뿐이 아니라 다른 곳 어디라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닌 형식을, 예를 들어 어떤 렌즈나 이런 이미지를 가지려고 했을 때, 렌즈가 아닌가 봐요. 여튼 자, 이렇게 사진 이미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수정하고 싶어, 없다면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적용하기가 불가능할 땐 지금 같은 방법으로 저장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한번 요거 제가 받아봤으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파일 하나 만들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가장 기본형으로 놓고 쓸 거고요. 다운받으신 폰트, 만든 폰트는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압축을 풀어서, 압축을 풀고 아이콘 저는 make 아이콘이라는 디렉토리 이름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 안에 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되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있어도 되긴 하겠지만 혹시 모르는 이 CSS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서 왼쪽에 있는 폰트라는 디렉토리에다가 make 아이콘이라는, 제가 방금 폴더 이름을 바꿔놨어요. 자, 바꿔놓은 이 폴더를 그대로 갖다가 적용해 주겠습니다.
앞쪽을 풀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폴더의 이름을 바꾸고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 안에는 style.css 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폰트 패밀리 이름과 적용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볼 수 있겠죠. 내용에서는 폰트 패밀리는 아이코 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상으로는 클래스 시작이 선택자죠. 속성 선택자의 시작을 icon 대시로 시작하는 아이로 쓰겠다. 또는 한 칸 띄우고 icon 이라고 시작하는 아이는 무조건 아이콘 문이라는 이 기능으로 폰트 패밀리를 적용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예요. 나머지는 당장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해당하는 아이에는 before에다가 이렇게 이름 적용하겠다. 이때 들어간 이름은 아이콘 렌즈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만든 이름이죠. 그대로 이름을 슬러시 F001로 적용해서 쓰겠다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럼 요 style.css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냥 쓰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이름을 바꿔서 make icon 또는 아이콘문 이렇게 바꿔줄게요. 데모에서는 분명히 이 CSS를 불러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불러와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폰트 불러오겠습니다. 링크로 폰트 안에 make icon CSS 자, 폰트 패밀리가 들어있는 CSS를 불러오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폰트 패밀리가 들어있는 CSS를 불러오면 그 안에 있는 폰트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같이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죠. 자, 그러고 나서 간단하게 랩 안에다가 h1으로 뭐 돌아갈 수 있게끔 뭔가 a 태그를 만들어 준다. 이건 여러분이 자유니까 쓰고 웹 폰트 테스트 하시면 글자는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어차피 이 아이들은 아니니까 생략하고 아이콘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앞에다가 i 태그로 쓰시든 스펜 태그로 쓰시든 쓰고 클래스 이름으로 아까 보셨던 내용 그대로 여기 써있는 내용엔 클래스 이름이 icon으로 시작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써주고 실제 적용한 이름은 렌즈니까 렌즈라고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자연스럽게 before라는 게 생성이 될 거고 컨텐트에는 이 내용이 적용이 되겠죠. 결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앞에 아이콘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아이콘이 들어갔고 요걸 디자인을 바꾸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i 태그에 A가 있군요. A가 있으니까 A에다가 글씨 색깔을 샵 바꿔주면 너무 밝아서 그러니까 조금 더 바꿔서 확인해 보시면 바뀐 대로 폰트 사이즈를 1.2 REM으로 바꿔서 확인해 보면 바뀐 대로 사이즈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커 보이는데 자 그렇죠. 잘못 썼네요. 바뀌었죠?